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니어그램은 심리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이다. 요즘 애니어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애니어그램 자체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있고 영성 그 분야로 접근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종교 쪽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성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상담이나 코칭 이런 쪽에 애니어그램을 접목하는 분들이 이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것 자체는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정확한 표현은 바로 심리학과 영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애니어그램 심리상담대학원에서도 애니어그램을 한국에 처음 소개한 황지연 신부님이 이제 교수님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심리학과 영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제가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17장인가의 그 영적인 여행,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애니어그램 지혜 책에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애니어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심리학과 영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자아 발견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9가지의 어떤 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층은 가장 첫 번째 층은 이제 습관적인 자아 이미지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라는 것에 아주 강하게 고착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내가 강력하게 그 바라고 있다면 2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런 어떤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만나서 성격 검사를 해보고 하면 처음에 많이 놀래는 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 또 때론 정말 뭐 자기를 무슨 CCTV로 감시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는 도구를 만나게 되는데, 꼭 애니어그램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심리 도구가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나를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만나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이런 반복된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습관적인 자아 이미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층은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습관적인 자아 이미지와 우리 행동에 이제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행동 속에서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고 나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맞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 유형이다 그러면 완벽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런 습관적인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이미지와 내 평상시에 내 행동 사이에 이제 이런 갭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두 번째 층에서는 이제 현존하는 힘이 점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행동을 알아차릴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층에서는 이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층에서는 무엇이냐? 내면의 나의 그런 동기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이 행동의 배후에 어떤 내가 취하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스탠스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념, 가치관 이런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할 때 그 내적 동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이 심리 분석이나 대부분의 그런 심리 치료에서는 여기에서 이 자아를 이제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이걸 자꾸 이제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갈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런 동기가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층에서 실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행동 패턴을 알게 됐다면 이제 세 번째 층에서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유형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1번 유형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8번 유형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5번 유형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두 번째 층에서 그런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봤다면 세 번째 층에서는 이제 그 내적인 동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층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제 점점점 내 내면에 좀 머물고 좀 현존하는 힘이 점점점 이제 세지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이제 집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몸의 반응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긴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몸의 반응을 넘어서 내 어떤 에너지의 차원에서의 긴장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 이 이완과 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그 사고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나의 이런 신체 활동, 몸의 근육 차원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완하고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나의 긴장 상태를 알게 됩니다. 몸 너머의 내면까지. 그래서 이완이라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씩 자기를 내려놓는 거에 대한 것을 알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왔는데요. 자, 다섯 번째. 이때 이제 내면을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층에서는 무엇을 만나냐면 에고에 있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감정은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애니어그램의 지혜에서도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분노는 힘의 중심에 어느 것과 연관이 있나요? 예, 장형이죠. 본능 중심의 장형에 내재된 감정이 대표적으로 분노. 그리고 감정 중심의 가슴형이 내재된 중요한 감정이 수치심. 그리고 머리형 사고 중심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유형도 그렇고 힘의 중심 차원에서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또한 하위 본능이라고 해서 자기 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충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격적인 측면과 바로 이 세 가지 원초적 본능과 또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집착이라든가 좌절, 거부 이런 식의 우리의 아주 내적인 그 기본적인 정서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층입니다. 대개 심리치료는 전통적인 심리치료는 여기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상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다음 단계부터는 영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치료법,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까지 여기까지가 애니어그램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까지가
아주 애니어그램이 탁월하게 효과를 보는 부분인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더 진정으로 이렇게 어떤 성장, 자아 발견 이런 측면에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실 6번째부터는 이거는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의미만 한번 보시면 본성으로부터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내적인 어떤 실제 에센스, 본질, 본성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슬픔, 또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어떤 비난할 대상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심오한 슬픔을 진정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이 본질과의 만남으로 인한 그 심오한 슬픔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슬픔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어두운 밤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7번째 층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개인성의 끝,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제 텅 빈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개인성이라는 것, 나라는 것,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조작이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감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것. 그냥 내가 만든 그냥 가짜 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점점 생명의 근원을 만나고 우리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 표현도 참 좋은데요.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는 자가 하나인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 경험하는 거가 다 나야 그냥. 자, 그 다음 8번째 층은 이제 진정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9번째 층은 개인 넘어 우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단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많은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애니어그램은 영성과 심리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꺼내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애니어그램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 우리가 늘 고통 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애니어그램을 활용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9가지 특징 공부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또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 그 너머의 공부를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도구로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